수임료를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게끔 하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나한테 주어진 최저 생계비 한도에서 쪼개가지고 수임료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일 수는 있죠.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젠틀한 싸움 딱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가다 돈 없어가지고 돈 못 갚아서 개인회생 하는데 변호사 수임료 뭐 이렇게 비싼 돈 어떻게 더 내가면서 개인회생 하냐, 수임료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라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특히나 개인회생 진행하시게 되면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인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들 합산하면은 뭐 최소 200만 원 이상 이제 들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어떻게 비용 마련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이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지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한 200만 원 내외 정도 드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변호사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뭐 이런 비용들도 이제 당연히 좀 고려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생 파산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보정 권고라든지 청산가치 반영이 이슈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보상법뿐만이 아니라 민사법, 그다음에 뭐 가사, 형사, 기타 뭐 절차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법률적 고려가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도 해요. 그런 경우들은 이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다 근본적으로 돈이 없는데 수임료 어떻게 마련을 하냐, 이게 이제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개인회생을 내가 진행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면 그 순간부터는 채무 변제를 중단하시게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채권사에게 내가 원래는 직접 돈을 갚아왔다면 이제 빚 갚는 걸 중단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법원에 돈을 갚으면 법원이 채권사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눠주는 절차로 들어가는 건데 법원에 돈을 언제부터 갚냐를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은 변제계획안도 같이 접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첫 변제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90일에 근접한 일을 첫 변제일로 잡거든요. 그러면 첫 변제일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서 접수까지도 사무실에 맡긴 다음부터 2, 3주 정도가 걸린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한 3달 반, 뭐 4달 정도의 이제 여유가 있는 거고, 그 기간 동안은 내가 돈을 채권사한테도 직접 안 갚겠죠. 그리고 법원에도 직접 안 갚겠죠. 돈을 갚지는 않지만 소득 활동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3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받는 월급을 온전히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매월 월급에서 일정 금액씩을 분할해서 3개월이든 4개월로 변호사 수임료를 분납하는 것, 큰 부담은 없으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변호사 비용이 300만 원이다. 그런데 그거를 3개월로 100만 원씩 갚는다 라고 했을 때 채권자들한테 기존에 돈을 변제했던 금액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수임료 납부하시는 것 자체는 큰 부담은 없으실 거다. 수임료를 이런 식으로 분납해서 내는 게 가능한데, 이거는 반대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 소송 사건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착수금을 다 받고 착수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업무를 시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생 파손 사건은 그 특성상 수임료의 3분의 1, 4분의 1만 받고 일단 업무를 착수하는 건데, 그러면 다음 달, 그 다음 달 분할 납부 약정에 따라서 채무자분들께서 매월 수임료를 잘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수많은 분들이 진행하시다 보면은 수임료를 중간에 뭐 한두 번 아니면 한 번만 내고 안 내시는 분들도 이제 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에는 수임료 미수의 위험성, 수임료를 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일부 떠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채무자분들께 그런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거이기도 하고. 그런데 수임료를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게끔 하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수임료를 온전히 다 받은 거니까 수임료를 앞으로 받지 못할 리스크 자체는 아예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채무자분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출받은 수임료는 개인회생 채권으로 집어넣지도 못하면서 개인회생 진행하는 변제금은 변제금대로 법원에 내고 나한테 주어진 최저 생계비 한도에서 쪼개가지고 수임료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일 수는 있죠. 어떤 사무실이 더 채무자를 생각하는 거냐는 이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수임료 대출을 받게 하는 사무실은 좀 피하시면 좋겠고, 분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이 있다면 그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시면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